안녕하세요. 복숭아 구름입니다. 주말 벚꽃이 절정을 이루더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날이 너무 추워져서 콧물이 나요. 해마다 벚꽃 시즌이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나무를 보러 가야 하는데 올해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대신 올봄 유난히 흐드러지게 피는 목련을 즐겼습니다. 올해는 목련이 많이도 피고 향도 엄청 짙더라고요. 오늘은 제 옷장에 첫 번째 빨간색 스웨터, 그라데이션 스웨터를 가져왔습니다. 다루마 패턴북 9권에 실린 도안이고요. 코아코 사장님이 번역을 맡아주셔서 한글판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작년 9월에 제가 뜨개 모임 멤버들과 함께 코아코 151호에 방문했을 때 입어보고 반한 옷입니다. 당시에 코아코에는 다루마 패턴북 9권의 샘플들이 있었어요. 이 멋진 바지와 컬러워크 풀오버를 포함해서 그때 있던 샘플들을 또 열심히 입어봤는데 그 중에 이 스웨터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같은 디자인의 긴 길이의 노랑 스웨터도 입어봤는데 저한텐 빨강이더라고요. 다루마 패턴북 9권을 잠깐 볼게요. 아직 제 영상에선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그냥 살짝 후루룩 보고요. 제가 뜰 도안은 이 스웨터입니다. 이 노랑 스웨터와 빨강 스웨터가 같은 디자인인데 길이감이 다릅니다. 저는 이 빨강을 뜰 거예요. 실은 이렇게 총 4가지가 필요합니다. 둘 다 다루마의 실이고요. 당연히 다루마의 패턴북이니까. 먼저 에어리울 알파카입니다. 울 80%에 알파카 20%, 30g 100m입니다. 이 베이지색은 3번 색상이고요. 같은 실로 빨강 14번입니다. 울 모헤어의 색상도 같은 색상으로 세트예요. 빨강과 베이지. 이 울 모헤어는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50g짜리 볼입니다. 얘는 모헤어 56%, 메리노울 44%, 50g 125m입니다. 색상은 2번, 빨강은 12번입니다. 그라데이션 스웨터는 이 4가지 색실을 섞어서 배색을 하는데요. 맨 아랫부분은 베이지색 2가지를 잡고 뜨고 바로 윗부분은 이 베이지색 울 모헤어에 빨강 에어리 울을, 그 위는 빨강 울 모헤어에 베이지 에어리 울을, 그리고 제일 위에 빨간색 부분은 둘 다 빨간색을 잡고 뜹니다. 참고로 울 모헤어는 30g과 50g짜리 2가지가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잘 보고 사셔야 해요. 에어리 울의 한글 이름은 공기를 품은 울 알파카입니다. 이름처럼 공기를 품은 느낌으로 가볍고 퐁신퐁신하고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색감도 선명하고 예뻐요. 아주 부드럽습니다. 울 모헤어는 이렇게 두툼하고 기모가 길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울 모헤어가 꽤 굵어서 굵은 바늘로 많이 떠요. 이 다루마의 울 모헤어는 헤어감이 좋아서 따뜻하고 그리고 따가움이 없이 부드럽습니다. 이 4가지의 실을 합사하면 어떻게 느낌이 다를까? 아무래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로 모헤어의 헤어가 비중이 커집니다. 직관적으로 비교해보면 똑같이 베이지와 빨강을 합사한 편물이지만 윗부분은 빨강 모헤어가, 아랫부분은 베이지 울 모헤어가 지분이 더 크죠.
즉 헤어가 있는 실이 더 많이 보이고 존재감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늘은 7mm 바늘을 쓰는데요. 사실 지금 저는 7mm 바늘로 뒷판을 떠봤는데 좀 작게 나왔어요. 이게 작은 편물입니다. 그래서 8mm 바늘로 다시 뜨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판의 제일 아래 배색을 끝냈어요. 이번에는 베이지 울 모헤어는 그대로 두고 에어리 울만 끊어내고요. 빨간 에어리 울을 합사하려고 합니다. 이 스웨터는 고무단 외에는 계속 메리아스로 뜨지만 실을 하나씩 바꿔서 배색으로 뜨기 때문에 지루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바늘이 굵어서 금방금방 뜰 수 있어요. 색을 다르게 합사한 구간이 끝났습니다. 울 모헤어는 그대로 두고 에어리 울의 색만 바꿔서 떴는데 이런 느낌으로 다릅니다. 다음에는 두 종류의 실을 모두 잘라내고 각각 반대의 색으로 다시 잡을 거예요. 빨간색 울 모헤어와 베이지색 에어리 울을 합사합니다. 여기 아래에 베이지색 울 모헤어의 빨간 에어리 울로 뜬 구간이고요. 이 위는 빨간 울 모헤어의 베이지 에어리 울로 뜬 구간입니다. 지금 두 구간의 색을 비교해보면 물론 섞여있는 색이긴 하지만 모헤어의 색의 존재감이 더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빨강에 베이지를 넣었냐, 베이지에 빨강을 넣었냐 하는 차이 말이에요. 다들 합사하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도안상 아몰의 시작 부분까지 다 뜬 상태인데요. 이 밑에 몸판까지는 뜬 거죠.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계속 안절부절하는 중입니다. 사실 뒷판을 한번 뜨고 작게 나와서 바늘을 키워서 다시 뜨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고민은 거기서 끝내고 일단 고고싱 하기로 합니다. 몸판을 다 뜨고 소매도 한짝 떴는데요. 좀 특이하게 길쭉한 끝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어깨 위쪽에 어깨선을 따라 붙는 부분이에요. 소매는 탑다운으로 뜨기 때문에 이 몇 코 안 되는 길쭉한 부분을 먼저 뜹니다. 이렇게 어깨에 올라가거든요. 화면에는 잘렸지만 이 몇 코 안 되는 부분을 앞뒤로 돌려가면서 겉면 앞면으로 쭉 뜹니다. 그리고 나서 가마코로 코스를 늘려줘요. 길쭉한 편물이 가운데에 위치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쪽 끝에 코스를 먼저 눌려주고요. 안쪽 면으로 편물을 돌려서 한 단 쭉 뜨고 그 끝에서 또 가마코로 코스를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뜨개 편물의 양쪽 단수가 한 단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뜨개를 하다 보면 편물의 양쪽에서 코스를 대거 줄이거나 늘릴 때 혹은 어깨 경사뜨기를 시작할 때 등등 양쪽의 단수가 한 단씩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정확하게 단수를 똑같이 뜨고 싶은 분 혹은 뜨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보고에서도 제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뜨개에서 한 단 차이는 옷을 입는 데 있어 큰 불편을 일으키는 오차 범위는 아닙니다. 소매를 다 뜨고 나면 바늘을 바꿔서 고무단을 뜹니다. 몸판의 바늘은 도안에는 7mm 바늘이고 저는 8mm 바늘로 떴고요. 고무단은 일본 호수로 10호 바늘, 즉 5.1mm 바늘을 쓰라고 되어 있고 저는 5.5mm 바늘을 썼습니다. 다루마의 울 모헤어는 볼 크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50g과 20g. 그래서 다루마의 도안들을 볼 때엔 원작실의 그람수도 잘 보는 게 좋습니다. 실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일본 도쿄의 다루마 스토어에서 50g짜리 울 모헤어를 구입했습니다.
더 큰 볼을 사면 실을 잇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버려지는 실이 적어지겠죠. 그렇지만 필요한 용량에 가장 가깝게 구입하는 게 남는 짜투리 실을 적게 하는 거니까 도안에서 필요한 미터수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실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제가 지난 9월에 이 옷을 입어보고 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뜨는 게 늦어진 이유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스웨터의 메인색인 빨강, 그러니까 울 모헤어 스칼렛이 품절이었어요. 아마도 작년 봄에 인기였던 랑카리몬의 빨간 가디건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이 품절되어서 메인 실이 없으니까 일단 뜨개줄을 조정해서 다른 것들을 뜨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이 스웨터에 들어가는 실들을 드래곤볼 모으듯이 하나하나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12월 일본 도쿄의 다루마 스토어에 갔을 때 드디어 메인 실인 스칼렛을 구입했고요. 결국 그라데이션 스웨터라는 소원을 빌 수 있게 됐죠. 일본 매장에서 파는 울 모헤어는 50g짜리더라고요. 도안에는 이 울 모헤어 스칼렛 색상이 120g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6볼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만약에 20g짜리 실을 샀다면 120g에 맞춰서 딱 6볼을 샀겠지만 저는 50g짜리 실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150g, 그러니까 3볼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이 꽤 많이 남았죠. 소매 고무단까지 다 떴으니 이제 편물 뜨기는 끝났습니다. 이어줄 차례입니다. 공방에서 편물을 다림질해 왔어요. 로라스타로요. 애증의 로라스타. 이 희한한 모양의 소매를 가로로 반 접어서 꼬매줄 겁니다. 양쪽 소매를 다 꼬매주고요. 그 다음에 몸판 편물은 이게 뒷판입니다. 목 부분이 이렇게 각져 있죠. 일자인 게 뒷판. 그 다음은 이게 앞판입니다. 앞판은 이렇게 목이 둥글게 파여 있습니다. 뒷판 위에 앞판을 이렇게 얹고 옆선을 꼬매주고요. 암홀 바로 밑에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밌을 거예요. 꼬매준 소매의 암홀을 이렇게 대고 암홀을 잇고 어깨를 이렇게 이어줄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와 몸판의 암홀을 앞뒤판 각각 있고 그리고 어깨도 각각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 부분에서 코를 주어서 고무단을 꼬매주면 끝납니다. 소매의 옆선을 꼬매버리기 전에 안쪽에서 실 정리를 먼저 해주려고요. 나중에 하려면 뒤집어야 되니까 귀찮을 것 같아서요. 실들을 정리하고 나서 소매 옆선을 이어줍니다. 이번에도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 책을 꺼내서 참고하며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책은 구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을 때 특히 첫 코에 바늘을 어떻게 넣고 시작하는지는 항상 헷갈리니까요. 이제 몸판도 옆선을 꼬매줍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아코 이로이로에 있는 모든 샘플들은 다 입어볼 수 있습니다. 다들 친절하시기 때문에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옷이나 목걸이에 높이 걸려있는 샘플들도 요청하시면 다 꺼내주세요. 모두들 저랑 같은 아이라서 저 같은 내향인들이 오프라인 매장 좀 두려워하는 이유 있잖아요. 혹시 러쉬 같은 분위기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조용히 다녀오셔도 됩니다.
혹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제발 제발 꼭 다 입어보세요. 자, 한쪽 소매를 꼬매왔습니다. 이렇게 코와 단 입기 방법으로 이어주는데요. 소매는 코고 몸판은 단이죠. 어깨선은 또 반대가 될 거예요. 이제 반대쪽 소매를 이어볼게요. 저는 겨드랑이 가운데부터 입기 시작했습니다. 코와 단을 잇는 방법 역시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책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을 때는 잇는 실이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신경 써가면서 이어줘야 돼요. 뜨개 편물은 잡아당기고 그러면 좀 유연하게 늘어나잖아요. 물론 고무줄처럼 막 늘어나진 않지만 뜨개 편물은 직물보다는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죠. 근데 뜨개 편물 여러 개를 이을 때 그 신축성을 너무 거슬러서 빡빡하게 꼬매버리면 그 부분이 딱딱해지면서 좀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입을 때도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이을 때는 불필요할 정도로 세게 잡아당겨서 꼬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아요. 대체로 너무 느슨하게 꼬매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빡빡하게 꼬매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을 때는 한 번씩 잡아당겨 보면서, 그러니까 실이 아니라 편물을 잡아당겨 보면서 옆에 코들과 비슷하게 늘어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몰 부분을 다 꼬매고 나면 이제 어깨선을 꼬맬 거예요. 여기는 몸판의 어깨선이 사선이긴 하지만 아몰 부분을 이었던 것처럼 코와 단 잇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몰과는 반대로 코와 단 잇기가 되겠죠. 아몰에서는 몸판이 단이고 소매가 코였지만 어깨선은 몸판이 코이고 소매가 단이 됩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실제로 떠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꼬매고 나서 반대쪽, 그러니까 뒷판도 마찬가지로 소매를 붙여주면 됩니다. 소매 두 개를 다 입고 나서 스팀도 했는데 몸판 길이가 너무 짧습니다. 열심히 위아래로 늘려가면서 다렸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만 하다가 결심했습니다. 자르고 좀 더 뜨기로. 이게 탑다운이었다면 고무단을 풀어내고 좀 더 뜨거나 아니면 고무단을 더 뜨면 될 텐데 말이죠. 바텀업이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기장을 추가할지 고민하다가 최대한 손을 덜 대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뜨기로 해요. 메리아스와 고무단의 경계를 잘라내고 양쪽을 조금씩 더 뜨려고요. 고무단의 제일 윗단 코를 줍습니다. 안뜨기가 끝나는 부분이라서 단을 헷갈리지 않고 주울 수 있어요. V자 모양 코의 오른쪽을 바늘에 끼워줍니다. 이 단을 쭉 주워주고 그 윗단을 잘라줄 거예요. 바늘에 한 단을 다 꿰었고요. 이 단의 윗단, 바로 윗단을 잘라내서 분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낀 단, 바로 윗단은 자르고 그 윗단을 또 살려야겠죠. 첫 번째 바늘에 꿰어준 단, 그 단의 윗단을 다른 바늘에 꿰는 거예요. 두 단 위에요. 이렇게 주워주고 잘라야 코를 잃어버리지 않으니까요. 코를 다 주워준 후에는 두 단의 사이단에서 코를 하나 골라서 잘라줍니다. 옆선 이음 부분에서 자르면 되지 않나 생각하기 쉽지만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코를 잘라야 정리할 때 짜투리 실이 생기니까 옆선 너무 가까운 곳에서 자르지 마시고요. 조금 떨어진 코에 한 다리를 잘라줍니다. 이제 이 단을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울 모헤어가 헤어가 긴데다가 제가 편물에 스팀도 열심히 해서 코들이 좀 엉켜 있어요.
찬찬히 한 코 한 코 풀어집니다. 사실 그냥 잘라내도 돼요. 풀다 보면 실이 길어져서 풀어내기 번거로워지니까 저도 한 번씩 잘라줬습니다. 한 단을 다 풀긴 풀었는데 제가 옆선의 실들도 정리를 해둬서 왜 이렇게 꼼꼼히 했냐 나 자신아. 다른 코를 자르지 않게 확실히 확인해가면서 살살 자르고 오르고 달래면서 잡아당겨줍니다. 천천히 한 코 한 코 살살 잡아당기고 꼼꼼히 또 해뒀네요. 거의 다 됐습니다. 바늘에 한 코가 덜 걸렸네요. 확실하게 걸어주고 마저 풀면 이제 분리됐습니다. 혹시나 놓친 코가 없는지 잘 확인해 줍니다. 반대쪽 옆선도 조심조심 풀어내서 분리해냅니다. 이제 편물이 두 개로 나눠졌네요. 애초에 바텀업으로 뜬 편물이니까 잘라낸 고무단에서 길이를 추가해 주려고 해요. 고무단도 두 단 정도 더 뜨고 메리아스 단도 더 떠서 다시 이어왔습니다. 이만큼이 기장 추가해준 부분이에요. 스팀을 하지 않아서 살짝 티가 나는데요. 아직 뒷판은 기장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길이 차이가 보입니다. 이왕 길이를 늘려주는 김에 뒷판은 더 떠보려고 해요. 한번 입어보고요. 자, 앞부분은 이렇고 옆에서 보면 뒷판이 짧습니다. 네, 가운데가 너무 훅 올라가서 짧죠? 앞판도 조금 더 뜰 걸 그랬나 싶기도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잘라내긴 싫으니까 뒷판만 길이를 더 추가해 볼게요. 앞판 자를 때와 똑같이 뒷판도 바늘로 먼저 코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코를 줄 때는 원래 뜬 바늘보다 가는 바늘로 코를 줍는 게 쉽습니다. 고무단 끝에 코드를 줍고 그 윗단에 코를 또 줍습니다. 아랫바늘과 윗바늘의 중간 단에서 코를 하나 잘라줍니다. 그 단 한 단을 없애주는 거죠. 이번에도 옆선에서 조금 떨어진 코 하나를 과감하게 자르고 바늘을 하나 꺼내서 살살 풀어줍니다. 헤어가 엉켜서 쉽지 않아요. 살살 달래가면서 풀어줍니다. 드디어 분리가 됐어요. 이제 실을 가져다가 추가하고 싶은 만큼 떠줍니다. 고무단을 먼저 떠주고 바늘 호수를 바꿔서 메리아스도 추가해줍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필요한 실이 있어서 코아코 이로이로에 다녀왔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니 필요한 실 하나를 안 사왔네요. 아이고, 너무 즐거워서 까먹었다. 곧 입고 될 다루마 썸머웨어 책의 샘플들이 몇 개 먼저 와 있더라고요. 이번 썸머 책에 이쁜 게 엄청 많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한글판 번역 중이시래요. 혹시 썸머웨어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4월 중에 다루마 샘플이 대거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한 번 더 갈 겁니다. 필요한 실도 못 샀으니까 다시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다 입어볼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입어보는 거는 정말 달라요. 그냥 옷걸이에 걸린 채로 대보는 것도 다르고요. 우리가 옷을 사러 갔을 때 입어봐야 하는 이유랑 다를 게 없어요.
당연히 똑같죠. 코아코에 가실 때는 맘 편하게 옷을 벗고 입을 수 있도록 속에 흰색 티셔츠 꼭 입고 가시고요. 그리고 화장도 조심하면 더 좋겠죠. 저는 평소에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 멋 무식쟁이라 아주 편하게 다 입어보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봄, 여름에는 코바늘이 엄청 유행할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 계절에는 대바늘보다 코바늘을 많이들 드시긴 하죠. 근데 뭘까요? 이 대대적인 유행은? 지디 때문인가? 제가 요즘 거의 울면서 보그 코바늘 지도원 과정 중인데 이참에 그냥 즐겁게 코바늘 잡아볼까 하는 갈등 중에 있습니다. 작년 다루마 서머웨어는 책도 구입을 안 했거든요. 근데요, 이번에 다루마에서 작년 서머웨어 도서, 그러니까 서머웨어 2권의 반팔 풀버가 색만 다른 걸로 올라왔는데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코바늘 옷을 몇 개 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발 보고 과제도 즐겁게 뜰 수 있기를. 몸통의 길이를 추가하고 싶은 만큼 떴으니 이제 다시 이어줄 차례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법은 메리아스 읽기로 하면 됩니다. 역시나 대바늘 손뜨개의 기초책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윗바늘에 걸린 단과 아랫바늘에 걸린 단 사이에 한 단을 만들면서 이어주는 거예요. 자를 때 한 단을 없앴잖아요. 이제는 한 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뜨개 편물의 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보면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돗바늘로 윗바늘의 코와 아랫바늘의 코를 이어주는데 너무 바짝 당겨버리는 게 아니라 돗바늘에 걸린 실로 한 단을 만들면서 이어주는 거니까 윗단의 코 크기와 아랫단의 코 크기를 보면서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코도 비슷한 크기가 되어야 되겠죠. 너무 바짝 당기지 않게 한 코 한 코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느슨하게 만들어졌다면 조금씩 매만져 가면서 조절해 주세요. 윗바늘과 아랫바늘의 모든 코들은 한 코에 돗바늘이 정확히 2번씩 통과해야 됩니다. 겉뜨기 방향으로 혹은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설명은 책이나 다른 기법 설명하는 영상에 많이 있을 텐데요. 그걸 기계적으로 따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코의 생김새가 윗단과 아랫단의 코들과 똑같아야 하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방향을 잘못 들어가면 이 단은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 한 것처럼 코가 다르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또 당황할 필요 없이 그 코만 다시 풀면 되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다 이었습니다. 조금 느슨한 코들을 매만져 주고요. 스팀을 하기 전이라서 추가한 기장 부분이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나름 감쪽 같습니다. 이제 옆선을 이을 거예요. 뒷부분을 조금 더 길게 떠서 기장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만큼이 기장을 추가해준 부분입니다. 뒷판도 이만큼을 추가해줬고요. 추가한 기장 부분이 티가 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스팀해주면 아마 티가 안 날 거예요. 이제 목 부분에 고무단을 뜨려고 코를 줍고 있습니다. 혹시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다행히 머리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목이 조금 조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뜨개 모임에 같은 그라데이션 스웨터를 뜨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뜨셨던데 목 부분에 코를 줄 때 코스를 더 늘려서 줍고 고무단은 단수를 조금 덜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딱 좋아 보였어요. 아무래도 저는 다루마의 옷들을 계속 많이 뜨게 될 것 같은데 다루마는 헐랭손이라고 더 크게 써서 책상 위에 붙여놔야겠어요. 아마
다음번엔 코바늘을 뜨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바늘은 어떨런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네요. 목 고무단을 다 뜨고 실정리를 합니다. 내가 이런 빨간 스웨터를 떴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올해는 더 다양한 시를 접해보고 싶습니다. 입어봤습니다. 최근 계속 날이 흐려서 빨강의 예쁨이 조금 덜해 보이네요. 화사하게 얼굴빛 살려주는 빨강입니다. 코아코에서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너무 빨갛지 않나 싶었는데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을 보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거침없이 뜰 수 있었어요. 길이를 추가하느라 완성이 더뎌졌지만 그 문제만 없었다면 8mm 굵은 바늘로 뜨는 옷이라 진짜 금방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8mm 바늘로 뜨는데도 느슨하게 숭덩숭덩 뜬 스웨터가 아니라서 이너 걱정 없이 입을 수 있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분들도 짧게 완성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뜨고 싶으신 분 계시면 아몰 시작 밑에 부분에서만이라도 배색 구간별로 단수를 추가해주면서 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면 소매코를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 소매통은 좁지 않거든요. 길이가 짧은 게 싫으신 분은 이 그라데이션 스웨터의 긴 버전으로 뜨셔도 좋고요. 코와 단을 잇는 부분에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않으시면 특별한 기법이 필요한 스웨터가 아니라서 뜨기 좋을 것 같아요. 어깨선도 예쁘고 이 강렬한 빨강과 모헤어의 색깔을 따라서 느낌이 바뀌는 배색 부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라데이션 스웨터입니다. 품도 넉넉하고요. 폭닥하니 가볍고 엄청 따뜻해서 겨울부터 초봄까지 입기 좋은 스웨터예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얼굴도 화사하게 살려주고요. 자, 이제 스웨터의 계절이 끝나가는 것 같죠? 다음번엔 제가 쇼를 하나 들고 오겠습니다. 힘내라 내 자신아. 다들 힐링 뜨게 하시고요. 인사해주시는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부끄러워해도 속으로는 엄청 기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럼 이만 복숭아 구름이었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